효과적인 업무 소통을 위한 스마트워크 도구 활용 1탄입니다. 비영리 기관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로 소통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진행할 이희진이고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MVP와 MCT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젠다인데요. 크게 세 가지 아젠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그 팀즈가 속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두 번째는 팀즈가 비영리 기관에 좋은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즈로 소통하는 비영리 사례라고 해서 실제 팀즈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용 시나리오를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요. 현재 업무 환경의 변화와 도전 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직에서는 이제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어떤 변화를 저희가 필요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DT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실제 그 위키백과에 정의된 내용을 이제 제가 가져온 건데 클라우드라는 컴퓨팅을 활용해서요. 자주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을 이제 사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현재 업무에 대한 도전 과제가 이제 있는데요.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과정에서 과연 이제 이런 DT가 우리 조직에 또는 우리 기관에 이제 필요한 부분이 이런 도전 과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성에 대한 도전을 받고 계실 거고요. 또는 업무의 복잡도와 협업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런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어떤 스마트워크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사내, 사외에서 함께 일하는 팀. 그래서 우리가 기관 내부에서 계시는 분들하고 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외부하고의 협업들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5년 전보다 팀의 개수가 협업할 수 있는 팀의 개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역적인 분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과 시간대가 다른 전 세계가 한 팀으로 일해야 되는 필요성이고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국내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지사가 또는 다른 기관이 지방에 있는 경우에 지방에 있는 다른 기관들과 협업해야 되는 시나리오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모든 조직에서 협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람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양한 세대의 공존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관, 비영리 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서도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부분에서 협업이라는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다양한 세대의 공존 문제에 있어서 이런 협업하는 가운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다양한 이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팀워크에 비영리 기관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런 기업들의 성과가 5배 더 좋다라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비효율이 초래하는 비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업무를 할 때요. 이게 비영리 기관이든 뭐 기업이든 조직이라고 하면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일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인지하지 않으면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결국에 비효율적으로 일을 한다는 부분은 이게 비용과도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이메일에 사용되는 시간이 전체 업무 시간의 28%를 차지한다라고 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차지하죠. 그래서 이메일 같은 경우에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노하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메일을 읽은 후에 다른 일에 다시 몰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6분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메일을 올 때마다 읽는 게 아니고요. 이메일을 몰아서
어떤 그 이메일을 처리하는 시간을 두고 한 번에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일을 하는 방식일 거고요. 시간당 방해 건수가 전체 업무 시간에 한 20건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또 실제 관리자들이 놓치는 정보의 비중도 59%,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사용하는 시간도 전체 업무 시간이 한 20%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한 곳에 통합돼서 관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 기간 내에 있는 정보를 찾는 데만 해도 많은 시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부분들이 업무 시간이 많이 발생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주 52시간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고요. 이거를 도입한 기관들 또는 뭐 회사들이 이제 많으실 텐데요. 이런 주 52시간의 근무 시대에 따른 이제 업무 형태에 따른 요구입니다. 그래서 주 52시간도 있지만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업무 형태가 나오게 됐고요. 거기에 따른 요구사항들이 이제 뭐 일정 관리에 대한 부분들 또는 온라인 회의에 대한 부분들, 문서 공동 편집에 대한 부분들에 이제 이런 요구사항들이 나오면서 실제 조직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365, 팀즈와 같은 이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 52시간 근무 시대에 달라지는 업무 형태에 따른 요구를 통합할 서비스가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서비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스마트 워크와 미래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최적화된 라이선스 체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업의 어떤 협업 도구로서 활용하는 부분이고,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생산성이나 협업에 관련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고요. 가장 강력한 보안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기반한 통합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피스 365, 그리고 EMS, 윈도우즈 10, 엔터프라이즈라는 운영체제로 이제 세 가지 형태의 마이크로소프트 앱과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기관 내에서 또는 뭐 조직 내에서 사용자가 업무를 하시는 사용자가 활용하는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구성 중에서 오피스 365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플랫폼은 스마트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로 연결된 플랫폼의 형태를 제공하고 있고요. 협업 프로세스 내 업무 도구 간 단절 및 전환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증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직 내에서 실제 업무를 하시는 사용자가 많이 쓰는 서비스가 오피스 365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오피스 365에는 핵심 서비스와 부가 서비스로 나눠져 있고요. 실제 핵심 서비스가 여러분들 업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활용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메일에 대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익스체인지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메일과 일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영리 기관에서는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도입하더라도 메일은 잘 안 쓰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관 내에서 대표적으로 쓰시는 메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메일을 쓰시는 경우는 없지만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는 핵심 서비스에 메일이 들어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 비영리 기관에서도 메일 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그러니까 메일 호스팅을 변경하는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메일 서비스 사용하시는 거를 한번 도입하셔가지고요. 요거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핵심 서비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팀즈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데모에서 보여드릴 부분이 바로 팀즈라는 부분이고요. 오피스 365에서의 핵심 서비스로 팀즈는 음성 화상, 그리고 채팅, 그리고 협업 허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팀 간에 또는 어떤 프로젝트 간에
또는 외부 기관하고의 어떤 협업을 하고자 할 때 어떤 그 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피스 365에서 가장 핵심 서비스의 팀즈가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 오피스 365를 쓰실 때 메일이라는 부분도 잘 쓰셔야 되지만 그 중에서 팀즈를 사실은 더 많이 잘 활용하셔야지만 이런 협업이나 또는 효율적인 또 생산성 부분에 있어서 업무에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드라이브하고 쉐어포인트가 있죠. 이 원드라이브하고 쉐어포인트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클라우드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나 뭐 노트북, 데스크탑 이런 거 쓰시면은 하드디스크가 있죠. 또 하드디스크가 부족하면 외장 하드나 또는 비영리 기관에서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통해서 공유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체하는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는 클라우드 저장소인데 원드라이브는 개인한테 제공하는 저장 공간이고 쉐어포인트는 팀한테 제공하는 저장 공간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인하고 이게 팀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실제 저장소뿐만 아니라 뭐 일정 또는 뭐 작업 이런 것들이 개인과 팀으로 나눠져 있는 게 또 오피스 365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팀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해놓은 부분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즈가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가장 핵심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팀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팀즈 기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팀즈는 채팅에 대한 기능이 있습니다. 챗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걸 메시징이라고 한다면 커뮤니케이션의 용도로 대화 메시지를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채팅에서는 1대1 채팅이나 그룹 채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채널 메시지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팀 간의 협업을 할 때 주고받는 메시지를 채널에서 게시물이라는 형태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징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이따가 제가 데모를 하면서 두 가지 기능의 차이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콜래버레이션이란 협업이라는 부분은 팀즈 내에서 팀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팀즈가 협업 허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협업의 공간. 그래서 팀을 생성해서 이 팀을 채널이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팀을. 그래서 이 채널을 분류하는 용도는 저희가 주제나 역할별로 협업을 할 때 협업의 시나리오에서 이렇게 별도의 공간을 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채널이라고 하는데 제가 팀즈 인터페이스 할 때 팀의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앱스 앤 워크플로우라는 부분인데요. 실제 팀즈라는 부분은 앱스토어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앱들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제공하는 앱뿐만 아니라 실제 다양하게 나와 있는 상용 앱들을 팀즈에 추가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로코드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파워 플랫폼 시리즈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있는 부분인데요. 데이터 분석이나 또는 업무 자동화, 앱 개발 같은 것도 실제 사용자가 만들어 가지고요. 팀즈하고도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즈가 기본적인 기능도 있지만 굉장히 확장 가능한 기능들을 제공한다라는 게 또 팀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팅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비대면 회의로 줌을 많이 쓰고 계신데요. 줌과 유사한 기능으로 팀즈에서는 이제 모임이라는 미팅 기능이 있는데요. 실제 팀즈는 세 가지 형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팀즈 미팅, 저희가 모임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팀즈 웨비나, 그리고 팀즈 라이브 이벤트. 그래서 웨비나 같은 형태는 지금처럼 이렇게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청 폼을 해가지고요. 참가 신청서 같은 것들을 웹브라우저에서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 수가 있고요.
라이브 이벤트는 불특정 다수로 하는 대규모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할 때 라이브 이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제공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팀즈의 이제 전화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팀즈 부분은 인터넷이 되면 팀즈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전화 연락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우리 그 기간 내에 PSTN 같은 이런 기구들을 중간에 이제 놓게 되면 실제 팀즈에서 이렇게 인터넷 전화로도 연결해서 이제 전화를 하실 수가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팀즈는 클라우드라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요. 보안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서비스와 이제 팀즈의 통합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팀즈라는 것도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하나의 서비스이기도 한데 마이크로소프트 365에는 팀즈 말고 다른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제가 앱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아웃룩이라는 이 앱과 팀즈가 연동이 돼서 실제 아웃룩과 공유가 되고 팀즈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영리 기관에서는 메일을 아웃룩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 기능을 활용을 못 하시겠지만 일반 이제 저희가 다른 회사, 기업에서는 아웃룩을 메일 솔루션으로 쓰기 때문에 이게 팀즈하고 연동해서 메일을 이렇게 주고받을 수가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쉐어포인트하고 야머라는 부분이 있어요. 쉐어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 뭐 사내 인트라넷 사이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팀즈하고 연동이 되면 팀 간에 주고받는 정보들, 문서들이 쉐어포인트에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야머라는 부분은 우리가 페이스북과 같은 기능인데 이 부분도 팀즈 쪽에다가 야머 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뭐 내부, 이렇게 외부 이런 형태로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앱이 팀즈하고 연동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데모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폼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영리 기관에서는 설문으로 구글 설문 많이 쓰실 건데 이제 오늘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폼즈 이 설문 양식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팀즈 내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설문 양식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그 차트 형태로 해서 취합된 결과를 보실 수도 있고, 이 취합된 결과는 엑셀로 내보내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을 만들 수 있고, 실제 퀴즈라는 것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교육을 진행을 할 때, 교육을 하고 나서 이 교육에 대한 평가 부분을 폼즈의 퀴즈로 만들어서 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플래너라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팀즈 통합 기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바로 플래너라는 앱이고요. 이거는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비영리 기관에서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도입하셨을 때 가장 선호하고 가장 많이 활용하는 앱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앱은 팀에 또는 우리 조직에 또는 비영리 기관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시거나 프로모션을 하시거나 그 내용을 협업하실 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할 일 목록을 관리하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협업하는 팀에 할 일 목록을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드라는 형태, 목록이라는 형태, 또 차트, 일정이라는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따가 플래너는 제가 데모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즈 아키텍처인데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나 이제 여기서 제가 몇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팀즈 설치형 버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각의 기능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기능 중에서 팀이라는 협업의 공간에서 주고받는 문서는 쉐어포인트라는 곳에 저장이 된다만 기억해 주시고요. 또 팀즈 파일즈라는 부분에 있는 내용은 원드라이브 쪽에 저장이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1대1 채팅이나 그룹 채팅하는 부분은 실제 메일 서비스하고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즈의 저장소가 하나가 아니라 각각의 기능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저장이 되는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쉐어포인트하고 원드라이브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에서 주고받은 거 쉐어포인트, 그리고 파일즈,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채팅해서 주고받은 거는 원드라이브 쪽에 저장이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보시는 것처럼 팀즈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앱들이 팀즈하고 연동이 되고, 사실은 이 장표가 다 이 기능들이 통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팀즈가 이렇게 중앙에 있는 부분은 팀즈가 가장 핵심 서비스이고, 여러분들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도입하셨을 때 가장 잘 쓰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팀즈입니다. 그래서 팀즈를 통해서 생산성이나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